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2장은 용신성패 구응장이에요. 성패는 지난번 강의를 했고요. 이루어지는 것과 패하는 것. 이 구응은요, 한 절이에요. 구하고 응하는 것이니까요. 이건 정반대고요. 이것은 구해지는 거예요. 깨진 것을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 지난번에 강의해서 누구예요? 증주를 한 설하고를 흉을 봤죠. 예. 성패구응장에서 어떻게 성패만 증주를 하고 또 용신변화절을 사이다 끼워놨어요. 그리고 구응장을 또 집어넣고 또 용신변화를 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패와 구응을 갈라놓아서 용신변화를 또 갈라놓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참고적으로 적천수도 천미와 징의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는 의도를 역자는 저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번역평자는 성패장과 구응장을 붙여서 서술하고요. 용신변화절과 용신변화를 함께 서술할 겁니다. 자, 정의예요. 심해첨 선생은 무조건 말씀을 하세요. 용신은 전심, 오로지 찾아라. 어디서? 원령에서 찾아갖고 사주의 배지, 그 분배를 해서 그것과 짝을 이루어갖고 필요성패, 반드시 성과 패가 있다. 무엇이 성이겠는고 하면 관성이 재성과 인성을 보는데요. 이건 재성은 상신이고요. 관성에서 인성은요, 구신이에요. 근데 재성과 인성을 동시에 같이 보면 안 돼요. 떨어져 있어야만 돼요. 예, 왜냐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극인이 돼서 둘 다 서로 싸움이 벌어지죠. 본래요, 음양오행에서는요, 나를 생하는 것과 내가 생하는 것, 요거 생해요. 요것도 생기고요. 요거 서로 만나면요, 극이 일어나요. 예, 서로 극이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생하고 이렇게 해서 생한다 라고 하면 요게 쏙 빠져버리면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내가 끼인 것은 왜 꼈을까요? 화해하기 위해서예요. 예, 나를 생하는 것과 내가 생하는 것이 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둘이 싸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격에서는요, 이걸 더 아주 중시하십니다. 심해점 선생은요, 형충파해. 예, 형충파해 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 그래야 관격이 완성된다. 제격은요, 어떻게 될까요? 재생관해서, 그러면 그건 구신이에요.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신은 뭘까요? 예, 상관이에요. 상관생제 재생관 하면 돼요. 그 대신 여기서 또 있네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신강 대비. 예, 신강하면서 비견이 있으면요, 훨씬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성을 다루려면요, 어느 정도 나의 기운이 있어야지. 재물이나 내 만화를 다루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요. 예, 남자 비실비실 때문에요, 여자한테 요즘 더군다나 존경을 받지 못하죠. 이것도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인수격에는요, 약하게 인수가 가벼울 때는 살이 투출해서 관인상전하면 서로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살이나 관은요, 상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하는 거, 인성이 생하는 건 뭐예요? 비겁이잖아요. 비견겁제가 구신이 되는 거죠. 그 비견겁제가 구신이 된다는 이유는 뭐죠? 재성이 제극인을 하니까 비견겁제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성립이 된다. 네 번째요, 식신생제하고 있어요. 예, 식신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신이 재성을 생각하고 있을 땐 어떻게 되냐? 내가 기식취살로 나가면 투인했을 때 식신이 나온다라는데, 식신을 버리고 내가 살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식신격이 성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 식신격은 신경의 성격이 되는데, 신약하면 칠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수가 투출을 해서 용신으로 한다. 그러면 성격이 돼요. 이런 경우는 인수가
식신을 극하지 않고 일주를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 보세요. 신강해요. 그러면서 칠살이 있는데요. 칠살이 있는데 이거 흉격이죠. 흉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살하라. 식신으로 제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가 강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자, 일주가 강해야만이 식신을 다룰 수 있고요. 살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강한 것을 최고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예, 상관생제하죠. 상관이요. 재성을, 이거 상관은 흉격이죠. 예, 생제를 해요. 혹 상관 폐인을 해요. 자, 상관은 흉격이니까 재성으로서 힘을 뺀다든지, 상관을 어떻게 해요? 폐인, 인성을 차고 있어서 인성이 상관을 눌러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관이 왕하면서 인성이 뿌리가 있으면요 아주 좋아요. 예. 상관격에 인성을 쓰는 사주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서 많이 튀어나오고요. 아주 잘난 척 많이 하고 있어요. 양인격과 걸럭격은 할 말 없어요. 뭐 그냥 제하면 돼요. 제하면. 자, 하위패까지는 그냥 놔둘게. 오늘은 부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패는 지난번에 했고요. 자, 하위구 무엇이 구흥인가 하면 뭐예요? 패격에서 잘못됐는데 도와주는 거. 그 잘못된 격을 어떻게 해요? 깨부시는 용신이 있어갖고 그것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위구흥했어요. 자, 관격이요. 자, 관격이 상관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투출해서 해지. 해지라는 건 뭐예요?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상관을 인성이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깨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인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살이 꼈어요, 같이요? 그러면 합살해서 청하면 돼요. 형충이 일어나요? 이건 관격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형충이면 회합이 되면 돼요. 해지. 이거 합살을 하는 건 뭐예요? 양인 합살이에요. 양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겁재가 와서 살을 합하면 뭐가 된다? 구응이 되면서 관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이게 뭐예요? 관격에서 이게 뭐야? 상관이 딱 떴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상관 합살을 하든지 인상이 와서 인상이 바로 옆에서 상관을 눌러준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잡살이 됐으면 어떻게 한다? 살이 같이 껴 있으면 그 살을 갖다가 합살만 해주면 관격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자, 재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관성, 재성 다 얘기합니다. 차례차례 내려가는 거예요. 재성에서 겁질 봤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식신으로 투출해서 어떻게 해요? 겁질을 식신으로 겁질을 화해해서 뭐를 도와준다? 재성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식신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사이에. 생관하고 있어요. 재성이 관을 생하고 있을 땐 어떻게 된다? 그걸 눌러주면 된다. 재지. 그럼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예를 들어서 생관에서 재지를 한다라는 것은 좀 힘이 들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가 강해야 돼요. 봉살했을 때 식신으로서 또 눌러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이 생제를 한다든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혹 재성이 남고 합살을 하든지요. 합살은 곧 양인이 합살하면 되니까 겁자가요. 자, 인성에서 재성을 봤어요. 이건 재극인이 분명히 일어나죠. 그런데 겁자로서 그걸 해야지 풀어주면 돼요. 혹 합재 이 존인 해서 합재 재성을 합하는 것은 뭐가 하느냐? 비겁이 하는 거예요. 인성이 구응을 한다. 편인이 합의되니까요. 재성과 편인이 합의됩니다. 제가 비겁이라는 편인이 재성과 합의됩니다. 자, 식신이요. 편인을 만나서 이건 도식이 되는 경우에요. 근데 취살이 성격, 살려나가서 성격이 된다. 그러면 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꼭 생재, 재성을 생해서 호식, 식신을 보호하든지라고 하면서 재성이요 부신 역할을 하는 경우예요. 재성, 식신과 뭐예요? 저 편인이 있을 땐 재성이 들어와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살봉식재, 살이 식신을 제하고 있으면 이건 본래 좋아요. 인성이 와서 호살, 이거 호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재성을 만나갖고 거인, 인성을 제거해버리고 존식, 식신을 남기면 좋죠. 이건 식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살이 잘 풀어져 있는데 인성이 와갖고 이거 살을 보호하면 오히려 더 살만 더 나빠지잖아요. 칠살기만. 그런데 재성이 와서 인성을 제거하고 존식, 식신을 남기는 경우 괜찮다라는 거예요. 상관생제를 하고 있어요. 예, 상관생제를 하면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투사를 했는데 그 살이 합을 만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합사를 해서. 예, 그러니까 안 된다. 야, 양인이 용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관을 쓰는 거예요? 관사를 쓰는 거예요. 대상식. 이건 안 되죠. 예, 상식이 있어서 이 관사를 누굴러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성이 중하게 해서 호살, 호지라는 건 대명사니까 뭐를 보호해 주냐? 이 관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식상을 눌러주세요. 이건 대명사. 호지는 관사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양인 흉격이니까 무조건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신인 관사를 보호하는 인성이다라는 것이죠. 걸럭월급격에서요, 관을 쓰려고 하는데 상관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상관이 합을 하면 되죠. 합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또 재성을 쓰는데 살이 있어요. 그러면 살이 합을 만나면요, 이것이 모두 부응이라고 한다.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는 것은, 부응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깨진 것. 그래, 용신이 깨졌던 그러니까 용신이 깨진 것. 내지는 또 용신을 구해주는 것이 깨진 것을 되살려주는 것. 이런 것을 다 부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결어. 이건 심여천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팔자는 묘용, 묘하게 쓰임이 있으니 오로지 어디에 있다? 성패부응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한 데서 구응하는 것과 폐한 데서 구응하는 게 좀 틀리죠. 그중 권세가 가볍고 권세가 무거운 것이 있는데 매우 심히 활발히 학자가 종차유신 이것에 마음에 두고서 따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능히 만물 중 융이일리해서 이건 융화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치에 의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니 즉 명지일도 하나의 한 가지 도. 일도라는 것은 명확한 도죠. 그러니까 정직한 도. 그러면 서기호에서 거의 그곳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논용신 부응편까지 성패와 부응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가 이제 논용신 변화절이 되겠죠. 이렇게 해놔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냥 사이에다 뚫럭 잘라놓고 가운데 집어넣고 뚫럭 잡아놔서 가운데 집어넣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하고가 적천수 징의를 지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자평진전 평주를 한 것도 보면 썩 그렇게 제 입맛에 맞득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